슈드와 QQQ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ETF입니다. 미국 ETF 투자자들에게는 거의 종교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슈드는 배당 성장을 통한 안정성을, QQQ는 높은 미래 가치를 통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슈드는 코카콜라, 블랙록 같은 안정적인 배당 기업들을 담고 있고, 반면에 QQQ는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성장주들로 구성되어 있죠. 겹치는 기업도 6개 뿐이고 그마저도 비중이 제각각이라 거의 다른 기업을 커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두 ETF는 추구하는 가치도 담고 있는 종목의 성격도 확연히 다른데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두 ETF를 조합하면 배당과 성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 컨텐츠에서도 이 조합은 꽤 좋은 전략이라고 소개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슈드, QQQ가 과연 꿈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의 극단적인 사례로 2008년 금융위기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슈드와 QQQ 모두 마이너스 50% 이상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두 자산이 서로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리스크가 겹쳤습니다. 이걸 자산 배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단순히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슈드, QQQ 조합의 애매함에 대해서 완벽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조합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자산 배분 전략도 함께 알게 됩니다. 흥미롭죠?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이 누적 수익률 그래프를 보시죠. 많은 분들이 이 그래프를 근거로 슈드는 QQQ의 부족한 안정성을 채운다 라고 주장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시기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슈드는 QQQ 하락 시기에 상승하며 QQQ의 하락을 방어한 것처럼 보이죠. 반대로 닷컴 버블이 확대되던 시기에는 QQQ로 자금이 쏠리면서 슈드의 가격이 하락한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구간만 보면 슈드가 QQQ를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것처럼 보이네요. 하지만 이 그래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시작점이 닷컴 버블 직전이라는 건데요. 분석 기간을 조금 옮겨서 2007년 이후로 바꿔보겠습니다. 분석 기간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 새로운 그래프를 보시죠. 보시다시피 슈드와 QQQ는 더 이상 보완적이지 않습니다.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하고 상승할 때는 같이 상승합니다. 심지어 상승할 때도 슈드가 QQQ보다 덜 오르는 모습 보이시죠? MDD를 봐도 두 자산 모두 마이너스 50% 수준으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전고점을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 역시 약 1100일 수준으로 동일하네요. 이처럼 동일한 패턴의 리스크를 가진 자산 조합으로 자산 배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상관계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07년 데이터에서는 슈드와 QQQ의 상관계수가 0.45로 꽤나 낮습니다. 이 정도면 서로 보완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2007년 이후 데이터입니다. 2007년 이후부터는 상관계수가 급격히 올라서 0.8 수준인데요. 이 수치는 두 자산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오를 때는 같이 오른다는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보완 효과는 오직 닷컴 버블 시기에만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이렇게 낮아졌다가 최근에 확 높아진 거죠. 자산 배분의 기본은 상관계수가 낮은 자산을 조합해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슈드와 QQQ는 그런 효과를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조합인데요.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슈드, QQQ 조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실제 성과는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1999년 이후 데이터를 기준으로 슈드와 QQQ의 백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리턴 리스크 프로파일을 확인해 보시죠. 최적 포트폴리오 비율은 슈드 80, QQQ 20인데요. 닷컴 버블 시기에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술 중심의 성장주 QQQ에 밀려 배당 성장주 슈드의 성과가 부진했던 구간인데요. 편입한 QQQ가 이를 보완했습니다. 그 결과 수익률이 평탄화되었네요. 이 구간에서는 분산 투자 효과가 명확히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닷컴 버블 시기를 지나고 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결과를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 다시 2007년 이후 데이터로 따로 분석해보죠. 최근 기간에서 슈드와 QQQ의 조합은 단순히 두 ETF의 중간 성과에 그쳤습니다. 특정 위험 구간에서 수익률을 높이거나 변동성을 줄인 그런 효과는 찾아볼 수가 없죠. 변동성에서도 역시 분산 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붕괴 확률 5%에서 낙폭이 마이너스 1.76%로 슈드와 거의 같죠. MDD 역시 마이너스 49.38%로 슈드와 거의 동일합니다. 심지어 QQQ와도 큰 차이가 없네요.
롤링 리턴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죠. 슈드보다 살짝 위에 탄착군이 형성된 것 말고는 큰 차이는 없네요. 분명히 1999년 이후 데이터에서 확인했던 리턴 리스크 프로파일에서는 자산 배분 효과가 명확했는데요. 그래프가 위쪽으로 강하게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근데 2007년 이후 데이터로 분석 기간을 조금 변경하면 그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네요. 그래프가 거의 선형으로 뚝뚝 떨어지네요. 이건 자산 배분 효과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인 거 아시죠? 이걸로 확실해졌습니다. 슈드 플러스 QQQ 조합의 자산 배분 효과는 닷컴 버블 시기에 아주 집중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효과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그야말로 과적합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슈드와 QQQ를 결합한 포트폴리오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위험 자산을 선택하고 안전 자산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지난 영상에서 자산 형성 단계와 자산 운용 단계로 나누어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 의견을 드렸는데요. 저는 현재 자산 형성 단계로 한참 더 불려 나가고 싶네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QQQ에 좀 더 집중하고 안전자산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관점에 따라 꼭 QQQ일 필요는 없지만 저는 기술주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QQQ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위험자산 포지션을 QQQ로 정했다면 이제 안전자산 포지션을 선정해야겠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는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금과 채권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팁스, 원자재, 기금속, 부동산, 외환 등이 있겠지만 이런 디테일한 자산은 일단 넘어가죠. 그리고 암호화폐는 제가 아직 그 성향을 파악하기 어렵더라고요. 안전자산인지 위험자산인지. 제 생각에는 안전자산으로 편입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험자산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이것도 향후에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우선 익숙한 조합인 QQQ, TLT, 골드 전략으로 설계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의 벤치마크는 물론 슈드 QQQ인데요. 아까 적어둔 슈드 QQQ 전략의 기대 수익률이 보시면 10.40%의 하방 변동성이 3.07이었네요. 바로 이 지점이죠. 심지어 효율적 투자선도 아닙니다. 여기 위에서 아무거나 가져와도 되겠네요. 기대 수익률이 14.20%의 변동성이 3.04%인 전략이 있네요. 이걸로 가져와 볼까요?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이 전략이 슈드 QQQ 조합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우위라는 건 동일한 리스크 수준에서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누적 수익률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적 수익률 기준으로 거의 QQQ와 가깝게 달성했네요. 슈드 QQQ 조합보다는 확실히 앞서가고요. 특히 금융위기와 같은 큰 폭의 하락 구간에서 하락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덕분에 금융위기 이후 몇 년간은 QQQ의 누적 수익률을 초과하기도 했고요. 변동성도 소폭이긴 하지만 줄었습니다. 5% 확률의 낙폭이 마이너스 1.66%로 슈드 QQQ 조합보다 0.1%포인트 작아졌네요. 물론 리스크 관리보다는 수익률에 포커스를 맞춘 전략이기 때문에 30% 이상의 높은 MDD는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슈드 QQQ 조합의 MDD 마이너스 49.38%에 비하면 12%포인트 넘게 개선되었습니다. 전고점에서 회복하는 기간도 90일 수준으로 200일 넘게 개선되었고요. 5년 롤링 리턴의 분포를 봐서도 역시 이렇게 위로 큰 폭으로 올라간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변동폭도 약간이지만 좁아졌는데요. 닷컴 버블 기간을 제외하고 2007년 이후 최근 데이터로 봐서는 QQQ, TLT, 골드 조합이 슈드, QQQ 조합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하지만 이번 분석 역시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요. 바로 닷컴 버블 시기를 제외하고 최근 데이터만 사용했다는 점이죠. 이전에 닷컴 버블의 과적합된 결과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로 봐도 딱 그렇죠? 완전히 결과가 상반되잖아요. 그럼에도 이 전략이 슈드 QQQ보다 유효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상관관계 때문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핵심은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조합해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데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지만 슈드와 QQQ는 상관계수가 충분히 낮지 않습니다. 두 자산은 동일한 체계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면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시장 전체의 위험을 말합니다. QQQ와
슈드는 동일하게 미국 주식시장이라는 동일한 체계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반면에 TLT와 골드는 이야기가 다르죠. 주식시장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자산군입니다. 채권, TLT는 금리가 하락하거나 경기 불황이 예상될 때 강세를 보이는 자산이고요. 금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거나 시장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확대될 때 안전자산으로 선호되는 자산입니다. 결과적으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으로 결합하면 서로 상반된 포지션이 체계적 위험을 줄여주는 자산 배분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닷컴 버블 기간은 주식시장이 완전히 붕괴된 게 아닙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버블이 잔뜩 붙어서 그게 붕괴된 거죠. 그래서 닷컴이 많이 포함되어 있던 QQQ가 오르는 기간 동안 슈드는 전혀 오르지 못했고, 반대로 QQQ가 붕괴되는 기간 동안 슈드는 그 자본이 흘러 들어가면서 올랐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QQQ와 슈드가 같이 올랐습니다. 내릴 때도 같이 내렸고요. 주식시장 내에서는 괴리가 닷컴 버블 때처럼 크지 않다는 말이죠. 어깨 걸고 같이 가고 있는데 위험이 닥쳤을 때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챙겨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슈드와 QQQ를 활용한 자산 배분 전략이 과연 유효한지 살펴봤는데요. 분석 결과 슈드 QQQ 조합은 닷컴 버블에만 과적합되어 있었는데요. 이후로는 QQQ의 펀더멘탈이 높아지면서 두 ETF 간의 분산 효과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현재 시장 환경에서는 오히려 QQQ에 집중하고 안전자산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이 더 효율적일 수 있죠. 물론 투자 판단에 따라 기술주를 회피하고 싶거나 좀 더 투자 커버리지를 높이고 싶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위험자산 위치에 VTI나 VO 같은 더 넓은 커버리지의 ETF를 편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번 영상의 결론은 슈드가 나쁘고 QQQ가 좋다. 결코 이런 게 아닙니다. QQQ와 슈드를 결합해서 분산 투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그게 핵심이죠.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저의 경우에는 수익률에 좀 더 엣지를 주기 위해서 QLD나 TQQQ 같은 레버리지 ETF를 일부 활용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안전자산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제가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QLD와 TQQ에 대한 오해를 한번 짚어보고 레버리지 ETF를 활용한 투자 전략을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까지 함께 해주세요. 투자는 멘탈이다 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